뉴스 속보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 당권 후보들의 TV 토론, 2차 TV 토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장동혁과 김문수가 직접 충돌하는, 오늘은 장동혁, 김문수가 직접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접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이제 승부를 가리자,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이 상당히 잘해서 폭등세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김문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차 경선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내일 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TV조선에서 오후 5시 20분부터입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이제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당원 민심. 22일 전당대회인데 1차 경선에서 이 과반 득표가 없으면 장동혁, 김문수로 이제 2차 경선,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토론회를 거치고 26일 전당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제는 김문수, 장동혁이 직접 맞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 또 특검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를 내놓아라,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 이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압수수색도 막고 있고, 또 특검 사무실 앞에 가서 현장에서 의원총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 무기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도 시간이 날 때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당원 명부를 뺏기는 부분, 이 압수수색 부분은 전 당원들과 함께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전부 나서면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막지 못하면 국민의힘 당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넘어서서 이 특검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이냐로 국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경태와 안철수가 오늘까지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조경태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경태, 안철수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조국이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조국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 다닐수록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선이 무너졌다. 51% 정도가 나왔는데 오늘 리얼미터에 이 시간 단위로 보면 50% 선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2주일 동안 12%가 넘게 지지율이 빠졌다. 수도권에서 그것도 대부분 빠졌다라는 것이 이재명에게는 충격입니다. 조국이 석방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로남불 위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을 공격을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또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이러고 있는데, 한동훈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역시 한동훈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국혁신당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쑥 들어갔는데, 이걸 재심을 요청을 하자. 조국의 재판 무죄다. 재심을 요청하자라는 부분을 조국이 오늘도 부인을 했습니다. 재심은 필요하지 않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재심을 하면 조국 죽는 꼴입니다. 지금 이 재심 재수사를 가지고 이재명의 이화영 달래기, 김용 달래기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달래기를 하기 위해서 재수사해야 된다, 검찰 해체, 재심이 필요하다. 이 조국 부분은 입시 부정 재심하면 조국은 또 구속입니다. 새로 구속됩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바보 같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날카롭게 한동훈이 찝은 것이죠. 재심 좋다. 재심해라. 재심하면 조국은 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급히 이걸 이제 진화를 시키고 있는데, 저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영을 달래기도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검찰 해체와 엮어서 이 수사, 재수사 또는 재판, 재심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검찰과 소위 대한민국 사법부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이게 재수사, 재심을 하게 되면 정말 이재명은 죄가 없는 것이냐, 대북 송금 죄가 없는 것이냐, 이재명 자신이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공격용이다, 이화영, 김용 달래기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속에서 조국은 설칠 수밖에 없고, 조국은 계속해서 위선적인 행동, 은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50%가 이제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이재명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골든 크로스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 차이입니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면 이재명의 국정 수행 동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이재명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장외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자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거리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을 시켜서 뭐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은 자기 계산과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조국 정청래 때문에 지지율이 더 추락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로 삼고 싶었던 이 김문수와 장동혁의 충돌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TV토론에서 직접 맞부딪혔습니다. 이 장동혁과 김문수가. 이제는 뭐 장동혁, 김문수의 양강 대결입니다. 그게 본격화된 겁니다. 장동혁이 김문수에 대해서 후보 단일화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김문수의 답변이 뭐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건 답이 아니죠. 이 당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김문수의 메시지는 너무 오락가락한다, 두루뭉술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김문수도 장동혁에 대해서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그건 좀 투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처럼 직접 농성을 벌여야 한다, 농성에 동참하라, 지금 투쟁력에 있어서는 김문수가 나은 것이 아니냐. 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김문수의 이 무기한 농성을 좀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경태, 안철수가 김문수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날렸습니다. 그중에 김문수가 좀 아팠을 것이 전환길의 소위 인터뷰죠. 이걸 뭐 면접이라고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 인터뷰 출연한 것이죠. 그런데 전환길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전환길이 공개적으로 장동혁을 지지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가 뭐 개의치 않는다, 전환길 개인 뜻이 아니겠느냐. 이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문수가 이 채널A에 출연을 해서 이 장동혁은 말로만 지금 투쟁하고 있다, 이 장동혁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전환길도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언짢은 상당히 강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 조경태도 지금 김문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검이라든지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이런 계엄 탄핵 부분에 대해서 이 김문수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김문수의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도 장동혁이 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문수의 이 메시지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다, 윤 대통령을 뭐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아야 한다, 절연 이 부분도 뭐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실 좀 김문수 후보 말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있습니다. 좀 엉뚱한 다른 소리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동혁도 말이 좀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당원들만 해도 지금 뭐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정말 뭐 하늘이 내린 계시다, 나라를 구한 결단이었다 에서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은 완전히 불법 위헌이다 라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에 나선 사람이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정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장동혁보다는 김문수 말이 너무 오락가락 많이 했고, 현재 특검에 대해서는 장동혁보다 김문수의 투쟁력이 좀 돋보이는 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장동혁의 말이 훨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김문수의 말은 좀 두루뭉술하다, 이런 특징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태, 안철수는 이미 뭐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고요. 어제 이런 공격도 나왔습니다. 안철수가 공격을 한 것이죠. 장동혁에 대해서도. 그 계엄에 대해서 소위 한 집회에서 하느님의 계시다,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동혁이 뭐 하느님의 뜻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종교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에서 종교적인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 득표에서 종교 행사에 찾아가는 것과 이 종교적인 메시지, 비유를 쓰는 것,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가급적 종교 부분은 이 마땅하지 않아도, 부적절해도 비판을 자제합니다. 이걸 비판하게 되면 이 종교와 관계되는 것은 뭐 거의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논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종교적인 표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건 장동혁이 잘못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도 김문수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김문수, 장동혁을 두고 제가 어느 한쪽이 정말 잘한다, 압도적으로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장동혁이 잘해서 제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장동혁과 김문수의 지지율이 엇비슷해졌습니다. 장동혁 지지율이 폭등을 했죠. 김문수는 좀 주저앉았고. 이렇게 팽팽하게 박빙의 승부가 되어야 국민들의 관심도 끌 수 있고 이 흥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도 늘 잘하지 않고 장동혁도 늘 잘못하지는 않는다, 늘 잘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현재 출마해 있는 장동혁, 김문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지지율을 결집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영웅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현실 정치죠. 좀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TV 토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김문수, 장동혁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어제 TV 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대표의 리더십을 결정하는데 말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지금 투쟁력, 전투력에 대해서 검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당의 비전, 이런 부분까지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뭐 장동혁, 김문수가 분발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는 이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것이다.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김문수, 장동혁 모두 이렇게 서로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면서 이게 박빙의 승부까지는 왔다. 이제 앞으로 4, 5일 남았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부터는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에서의 두 사람의 또 전략의 수정, 메시지의 변화,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